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 멀리 남미 페루 티티카카 호수 갈대섬 위에 사는 원주민들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둘러보실까요?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남미 안데스 산맥 티티카카 호수의 갈대섬 등 남미 대륙을 방문하기 위하여 재직 중이던 겨울방학을 맞아 길을 나섭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일본 동경과 멕시코시티, 페루 수도 리마 등에서 환승하고 다시 안데스의 만년 설산을 바라보며 잉카 제국의 예수도 쿠스코까지 긴 거리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루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행에 거는 기대가 컸기에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그리고 쿠스코에서 마추픽추 등 잉카 문명의 채취를 간직하고 버스로 티티카카 호변의 푸노시로 향합니다. 안데스의 높고 광활한 고원지대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그런지 전통적인 고농업지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상에 젖어듭니다. 드디어 도착한 인구 12만 정도의 푸노시 언덕 위에서 보는 석양빛에 물들어가는 티티카카 호수는 종일 움직인 나그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여장을 푼 호텔 식당에서 익은 명물인 송어구이를 먹으며 지구 반대쪽의 고향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나타난 브라스 밴드를 앞세운 춤을 추며 거리 행진하는 대열을 따라가려 하자 식당 주인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줍니다. 이것과는 달리 곧 있을 매년 2월 열리는 남미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칸델라리아 성모축제까지 보고 가라는 그의 말은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해발 3,850m 이곳이라 그런지 머리가 띵해 오며 얼른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듭니다. 구름이 잔뜩 낀 아침, 여행사에서 소개받은 푸노 대학생을 부두에서 만나 배를 타고 움직이는 우로스 갈대섬으로 향합니다. 부두에는 수많은 관광선이 늘어선 가운데 티티카카 호수 내 여러 섬들을 향해 출항합니다. 호수 안에는 원주민 사는 아만타니 섬과 타킬레 섬 등 약 40여 개의 섬이 있는데 오늘 가고자 하는 우로스 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우로스 섬에는 30 내지 300여 명이 사는 크고 작은 40여 개의 갈대섬에 모두 1000여 명이 사는 곳으로 생김새는 마치 섬들이 바다에 길게 늘어선 열도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는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보는 호수나 강 위 수상마을과는 아주 다른 특이한 수상마을로 신기함으로 가득한 느낌은 흥분할 정도입니다. 우로스 섬 이정표를 따라가며 점점 섬에 가까이 다가가자 호수 내의 다른 섬들과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지은 집과 만든 배들의 모습에 눈길이 모아집니다. 물고기 모양의 망대 등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섬 풍경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관광객들을 실은 배들은 호수 내 여러 섬 중에서도 특히 우로스 섬에 늘어선 갈대섬을 찾아 줄줄이 갈대숲을 헤치며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색적인 풍경을 만든 토토라는 호수의 얕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갈대의 한 종입니다. 이 토토라로 섬과 집을 만들고 미nie품도 만들고 먹기도 하며 식사용 땔감으로 쓰이는 등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유용한 식물입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본 크고 작은 갈대섬의 다양한 볼거리입니다. 자, 감상해 보시죠. 이제 붉은색 전통 인디어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갈대섬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보통 부둣가에 굳은 딱딱한 시멘트와는 반대로 물컹한 듯 사뿐히 안기는 느낌입니다. 4m에서 6m나 자라는 갈대 토토라를 엮고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먼저 섬에 내리자 갈대섬을 안내한 여대생 린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녀는 우선 해발 3,810m에 위치한 곳으로 평균 수심 130m 내외로 2,200톤급의 배가 다닐 정도로 남미 최대의 아름다운 호수임을 강조합니다. 크기는 우리의 충청남도와 거의 같은 규모로 내륙의 바다입니다. 문제는 최근 기후온난화로 안데스의 빙하가 줄어들고 거기에 도시생활용수 등의 사용 증가로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위가 점점 낮아져 호수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금세 목화 재배 등을 위한 무분별한 물의 남용으로 20세기 최대의 환경재앙이라는 중앙아시아 아랄해의 사막화가 머리를 스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수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곳곳에 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오폐수, 거기에 광산물 세척에 쓰인 물이 흘러들어 청정지역이었던 티티카카는 죽음을 목전에 든 상태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학생이기 이전에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환경운동가 모습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악화는 이 호수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농부, 어부, 관광업자 등 300만 명에게 큰 타격을 주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루스 갈대섬은 우르족이 잉카 제국 시절 이웃 부족과 그 이후에 스페인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티티카카호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갈대섬의 단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섬을 유지하기 위해 갈대를 보름에 한 번씩 새로 겹겹이 쌓아 올려 물속에 잠긴 것까지 포함하여 3m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며 벽은 1년, 지붕은 6개월마다 교체하기 위해 늘 토토라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끈 것은 갈대섬 위에 텃밭을 만들어 여러 채소류 등을 심어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여겨보면 이들의 생활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로 인디오 전통 민예품을 파는 갈대 판매대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갈대섬에 구멍을 내어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모습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독특한 모양의 화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아낙네의 모습에 애잔한 마음이 앞섭니다. 쥐어 땔감인 마른 갈대는 잘 타올라 혹시 섬 전체로 불이 번질까 다소 걱정이 되더군요. 그러나 자리를 지키며 조리하는 아낙네의 뒷모습은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인 여인들이 머리를 감고 빗는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사는 집안을 보여줍니다. 갈대 천정과 바닥, 그리고 갈대 침대, 거기에 갈대 벽에 걸린 양탄자와 전통의상, TV 등을 보며 그야말로 갈대 숲에 들어온 듯한 진한 냄새를 다시금 느낍니다. 또한 갈대섬에는 가축화된 새는 물론 여러 가축도 키우고 있다는 점은 흥미를 더해줍니다. 나아가 넓은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갈대섬 내에 설치된 양어잠 겸 연못은 또 다른 여유와 운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7 가족이 사는 갈대섬을 둘러보고 섬 가운데 갈대마당으로 나옵니다. 싱그러운 갈대 냄새가 풍기는 마당에는 갈대를 엮고 말아놓은 갈대 벤치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배구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공을 치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푹푹 빠지는 듯한 갈대 쿠션에 갈대의 깊은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니 그중 전통의상 차림의 한 가족이 나를 둘러싸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산토끼, 엄마검, 아빠검 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거기에 더하여 찬송가 한 곡을 거의 정확한 발음과 가라 그리고 가사로 부릅니다.
이에 나는 노랫값을 주기로 하고 아리랑을 알려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먼저 타고난 음치였지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라며 섬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선창하고 한 구절씩 따라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익힐 때까지 반복을 거듭하니 스스로 부를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생 여자아이는 거의 익힐 정도가 됩니다. 드디어 섬을 떠날 무렵에는 갈대섬 가장자리에 함께 서서 부르는 아리랑 노랫소리는 노를 젓듯 잔잔한 티티카카 호수를 건너 널리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갈대섬 학생들의 등교를 위한 스쿨보트와 크고 작은 섬마다 들리는 이동식 박물 장사배 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생활 방식만으로는 삶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자 이곳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주민들로 갈대섬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한편 1986년 몰아친 호수의 큰 폭풍으로 갈대섬을 잃은 경험을 한 주민들은 갈대섬을 푸노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합니다. 그 후부터 주요 생계수단이 어업에서 관광으로 바뀌었다고 전합니다. 이제 토토라 갈대 사이를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봅니다. 만일 이 갈대가 없었다면 섬도 없었으리라. 그리고 토토라 갈대가 있는 한 우로스 섬의 오랜 생활 전통도 이어지리라. 그러면서 대략 20일 전후하여 썩는 섬의 갈대 토토라를 새로운 갈대로 반복적으로 보충 내지는 갈아주어야 하는 등의 생존을 위한 힘든 순환 과정을 이어가는 일은 감탄과 숭고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는 토토라 갈대가 섬과 집의 건축재료 그리고 땔감과 식용으로 쓰이는 것 외에 호수의 정화작용 기능과 사람의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등의 의학적 효능이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섬 생활을 유지케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섬과 집을 짓는 건축 기술과 삶의 방식은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흥미로운 일이었으며 새로운 농업 문명사적인 지평을 넓혀진 여행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여행가들이 이곳을 남미 여행의 하이라이트의 하나로 삼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의 또 깊은 곳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에 사는 이들의 생활을 보시면서 느낌은 어떠셨나요?